안녕하세요. 퉁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74번째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의 종착역 4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 어때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 영화는 중간중간에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갑자기 이제 기차가 떠날 때 그때 나타나죠.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긴 얘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갑자기 인제 빈 카페 식사하는 데서 거기서도 있었고, 그리고 카페로 이동해서 꼬냑 2잔 시키면서 있었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포를 보니까 즉흥적으로 인제 그거를 갖다가 쉽게 정리해 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니퍼 존스는요. 메리 포브스 여기서.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상황이죠. 본인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피사에 가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걸 갖다 계속 이어가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거기에서 폴을 갖다가 부르고 폴한테 뭔가를 갖다가 또 사주겠다고 저기 기다리라고 하고, 그런 와중에서 막 얼버무리면서 굿바이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아까는 절대 나 이태리 스타일 남자라고 하는데도 그렇다고 손찌검 같은 걸 하지는 않겠지. 당신이 어떻게 하는데 모두가 보고 있는 데서 아주 강력하게 제니퍼 존스의 뺨을 때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어때요? 차 앞에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예, 저기서 갑자기 다시 찾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와중에 참 이 부분이 이제 이태리스러운 부분인데요. 저 지하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저렇게 있다가 잠깐 공간을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어디든 이제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저 3등석 휴게실이죠. 그러니까 왜 여기에 가요 하면서, 근데 일단은 여기 좀 쉬자꾸나 해서 쉬는 거죠. 쉬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자꾸 나게 아프다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이도 잔뜩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부터 파리 가는 기차를 찾으면서 다시 이제 어,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고 다니는 몽고메리 클리프트하고 교차 편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쪽은 그러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어떤 병인가 해서 응급실로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런 일에 휘말립니다. 이 남자는 아까 처음에 봤던 남자잖아요. 끊임없이 여기저기를 사과 들고 서성이면서 좀 예쁜 여자만 이렇게 쫓아다니는 좀 별스러운 남자입니다. 또 저렇게 쫓아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아이들을 너가 좀 돌보고 있어라 하는데, 아이들이 어때요? 복장에서 서로 엄청 대비가 되죠. 어, 그리고 이제 병원에 왜 못 가냐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어떻게 가냐? 병원에 갈 수가 없지. 병원에 가면 아이 또 하나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어떻게 기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네. 그러면서 또 결혼한 부부죠. 그래서 뭐 결혼식에서 쓴 거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축하로 이렇게 받아서 나눠주는 걸 줬더니 저렇게 그냥, 예, 무심하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왜 병원 같은 데 안 데려가냐.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그게 가능하겠냐.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일 4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침대 같은 데서 잠을 못 잤다고. 근데 저기 환하게 웃고 있죠. 저렇게 아파가지고 오니까 저기 잠깐 침대에 누운 거 자체로서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나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그때 네오헤알리즘적인 이태리의 정말 빈곤한 사람들의 잠시 침대에 3, 4일을 누워보지를 못해가지고 그거 누우려고 약간 아픈 연기 반 해서 저기 침대에 잠깐 누웠다고 얼마나 화사한 웃음을 띱니까? 그러면서 돈을 줍니다. 근데 또 이건 거절해요. 돈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죠. 저렇게 그 힘들게 살아도 우리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를 이끄는 엄마다. 그리고 아이들, 늘 아이들 먼저 챙기고. 이러니까 어때요? 저런 장면을 통해서 본인한테도 좀 뭔가 반향이 되는 어떤 그런 거죠. 지금 막 여러 가지 이제 가족 생각을 하면서 하는 그 남자와 만나서 헤어지려고 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서서 폴도 뭐 하나 고르게 하고 초콜릿하고 잔뜩 사서 애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얼마나 잘 먹는지. 저런 걸 보시면 이제 예, 네. 그 이태리의 그런 여러 가지 궁핍함 그런 것도 그 시대상도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볼 보고 이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필라델피아 이모가 꼭 초대할게 하면서 이제 멍하니 가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이태리스러운 거예요. 저 남자들이 저렇게 시선 그 여자들을 갖다가 가두고 시선으로 가두고 그러면서 뒤에는 벨레짜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아름다운 여인을 그러면서 일종의 보면 약간 농락당하는 말로 이렇게 희롱당하는 예, 연관이 있죠. 그리고 저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멀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만난 거예요, 폴을. 너 지금, 그 이모랑 같이 있었지. 이모 어디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본인 스스로 이제 찾아다니고, 그리고 이모가 걱정이 돼서 같이 따라 나서는 거죠. 자, 네, 그리고 이모를 저 폴도 찾아야 되고 그 와중에 곳곳에 뭐 여러 가지 그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계 인사부터 해서 아까 보니까 군인들 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장소가 여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서 저렇게 비슷한 동선을 가는 것 같죠. 만날 것 같죠. 뭔가 저기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편에 있고요. 자, 질주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그때 기차가 들어옵니다. 네, 네, 저 시선. 이 장면 되게 잘 연출이 됐어요. 지금 기차 들어와서 안 된다 이거죠. 네, 저런, 네, 네, 간발의 차였죠. 그리고 이제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둘이 저렇게 너무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한 거죠. 네. 이제 키스하고 싶어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이제 가고 싶은 거죠. 그 안에 저 종교 그리고 군인들 그러면서 저기를 가로질러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무리에서 치고 그 안에서 떠나서 갈 수 있는 조용한 곳은 기차에서 저렇게 비어 있는 열차 칸밖에 없는 거죠. 글로 여기 들어가면 되겠구나 해서 여기서 들어가서 둘이서 키스하고 네 포옹하고 하면서 미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냐면 키스하고 싶어 조바니가 얘기하니까 네, 날 용서해 줄 수 있겠소 하면서 조바니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용서할 게 없어요. 용서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저라고요 하고 메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바니가 이제는 완전히 스탠스를 바꿨어요. 난 당신이 행복하길 바래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을 보내주겠소. 다신 만나지 않겠소. 하지만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소 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메리가 당신 우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막 키스 장면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사람이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품에 안겨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다 잠들겠어요. 당신 품은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심장 소리를 들으니까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해요. 이제 오늘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하겠죠. 어마어마하게 키스합니다.
자, 뭐라고 거리로 좀 걸었어요. 오늘 아침 잠에서 깼을 때 동트기 직전 당신이 너무 보고 싶고 당신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거리로 나가서 걸었어요. 목류병 환자처럼.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전 이슬비가 그 이슬비가 당신을 이토록 원하는 내 마음을 씻겨 줄 수 있을지 알았어요. 비가 씻겨줄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또 키스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기차가 가고요.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불을 켜서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옆에 있는 저 남자 얼굴 보세요. 저런 부분들이 사실 이태리의 그런 어떤 부분들 중에 하나고요. 일종의 풍기물란죄죠. 풍기물란죄. 네, 그래서 저 여자는 안 된다. 그런데 둘 다 가야 된다 하면서 이때부터는 이태리의 시선입니다. 저렇게 둘이 모든 시선을 피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치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고요. 저 사람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여자 기차 타고 가야 돼서 저 여자만이라도 보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요청을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뒤에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서 저런 이태리, 그러면서 계속 모멸감을 줄 만한 일들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런 어떤 불륜을 하는 여자에 대한 응징 같은 그런 어떤 시선이죠. 그리고 조롱하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 남자가 또 있죠. 그 다른 여자 만나면서 그리고 또 이 할아버지는 물어봅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저 둘이. 예. 그러니까 나중에 저 사람은 경찰서까지 와서 그리고 지금 이거 카페트를 깔아 놓은 거거든요. 누가 중요한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데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밟을 거 아니라고. 옆에 서라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은 또 기자들은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요. 뭐 이 사람들을 찍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온통 정신없는 그런 어떤 이태리의 느낌입니다. 이태리가 저렇긴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도 막 자기 나름대로 다 불평을 늘어놓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해서 시계를 보여주거든요. 8시 반이면 출발을 하잖아요. 그 시간을 자꾸 보여주면서 그런데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경찰서장이 와야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경찰서장은 지금 중요한 예식이 있어서 아직 오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네, 신분증은 이제 하는데 그리고 이런 사람 보세요. 좀 전에 어땠냐면 저 가방 위에 발 올려가지고 막 구경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서 얼굴에 있는 것도 그 루즈 자국 이런 것도 닦고요. 그러면서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서장이 올 때까지는 안 된다고 했잖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봐야 이태리의 행정이라는 거는 통하지가 않죠. 예. 그 유도리 자체가 없는 행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저런 게 너무 많은 게 이태리 어떻게 보면 저런 행사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저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약간 조롱 같은 게 섞여 있는 겁니다. 비토리오 데시카가 저런 시스템을 바라보는 눈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저 행사가 열 때 저렇게 사람들이 지나가서 하는데 순간적으로는 저렇게 열어 놓으니까 이 둘은 왜 그러냐면 저 행사를 꼴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저걸 열어서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관련되는 중요한 행사니까 국가의 행사니까 열어 놓는데 오히려 저걸 열게 되니까 저기 폴에 발각될까 봐 오히려 둘은 이제 저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행사가 끝나자마자 커튼을 치고요. 울립니다. 지금 이제 그 출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2번 짐꾼. 아까 짐꾼한테 맡겨놓고 그 짐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그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거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 짐을 짐꾼한테 맡겨놨는데 지금 12번 짐꾼한테 빨리 가방하고 모피코트를 찾아가라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메리 포브스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나와. 드디어 경찰서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서 끊고요. 마지막 그 빨리 정리하면 이 영화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연출 자체에 지금 보시면 어, 그 로마 역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역 안에서 어때요? 그 카페 그 두 공간, 하나는 식사를 하는 공간, 카페 공간, 그리고 그 복도 공간, 아래로 가서 그 응급실 공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경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다양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런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열 고리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처음에 그 대화하는 카페 부분, 영화가 그렇게 길지 않은 영화인데 그쪽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가고, 그 다음에 그 부분만 지나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 중간중간에 반전을 주는 게 두 장면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리듬을 유지해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때요? 뺨 때리는 장면. 두 번째는 어떤 장면입니까? 아까 기차에서 마치에서 치여서 죽을 뻔했는데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나름대로 리듬을 이어가는 좋은 그런 요소들로 작용을 시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에서 이제 영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감사합니다.